다음 주는 내내 비가 올 전망입니다. 가을 장마인 셈인데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올해 산 마늘과 양파, 고추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추석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강력사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헬기를 동원한 경찰의 합동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청도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A씨에게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나 싶은데 다음 주는 내내 비가 올 전망입니다. 여러 날에 걸쳐 비가 오는 가을 장마인 셈인데 무려 6일을 꽉 채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볼을 스치는 바람이 한층 선선해졌습니다. 대구 경북엔 가을의 상징, 높은 하늘 안에 뭉게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오는가 싶은데 다음 주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막바지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정체전선이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름과 가을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진 마치 장마 때와 같이 연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북상하는 정도에 따라서 강수 구역이라든가 강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와 예보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비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올해 산 마늘과 양파, 고추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폭락에 추석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임고면의 한 고추 재배 농가입니다. 햇 건고추 출하를 앞두고 가격이 떨어져 시름이 깊습니다. 지난해 소매 가격으로 한 근당 최고 24,000원까지 받던 것이 올해는 12,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작황이 좋은 데다 값싼 중국산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냉동 고추가 그 관세가 27%로 돼 있어요. 금고추는 270%인데 그거를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수입업자들이 그 중국산 금고추를 뭐 물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물을 쳐가지고 냉동으로 해서 국내에 들어온대요. 그 물량이 지금 국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폭락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갖고 1년을 버텨야 몇 년에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농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농업안정기금도 필요하다. 일단 농업수당을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면 그 부분에서 농업안정기금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이 부분에서 영천시의 농업 문제, 농민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늘어만 가는 농가 부채를 감당할 길 없는 농촌의 현실이 어둡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강도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모의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경찰 헬기 추적으로 용의자를 검거했는데요. 홍정표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흉기로 주인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차량으로 도주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을 확인합니다. 같은 시각 경찰 헬기가 용의자 차량 추적을 위해 이륙합니다. 첨단 수색 장비로 용의자 차량 번호를 확인한 경찰 헬기는 이를 지상으로 공유합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지만 결국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사건 발생 12분 만에 검거됩니다.
편의점에 강도가 진입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실제로 범인 검거 작전 시에 차량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헬기를 활용하여 이체감 있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실제 지난 4월 새벽 안동의 유흥가 인근 편의점에서 강도가 진입해 흉기를 휘두르다 검거됐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강도 사건이 이어지면서 운영자나 이용객들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가게를 하면서 항상 불안하고 그런 것도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워낙 험한 그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경찰님들도 이렇게 많이 협조하시는 것 같고.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력 사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말에 벌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벌초할 때는 예초기 사고뿐만 아니라 야생 진드기나 말벌 등 독충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묘지입니다. 벌초 대행업체 직원이 예초기를 들고 무덤 주위에 풀을 깎습니다. 작업 도중 돌이나 나무가 튀거나 칼날이 부러지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밑에 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작업할 때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벌이 제일 많기 때문에 벌 조심해야 되고,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묘지마다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벌초를 할 때에는 적절한 복장과 안전장비만큼이나 벌과 진드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쯔쯔가무시병이 발병하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8월 초까지 전국에서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600여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서는 벌초 작업 중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앉는 행동은 삼가하고 벌레를 쫓는 스프레이를 자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란기를 맞아 개체수와 공격성이 강해지는 벌쏘임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충남에서는 벌초하던 7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벌의 경우 어두운 색에 강한 공격 성향을 보이는 만큼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향수나 화장품 등 강한 향 역시 벌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일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벌의 공격을 받았다면 피하기 위해 팔을 휘젓는 등 크게 움직이지 말고 차분히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작업 중 혹 벌에 쏘였다면 현장에서 뛰거나 행동을 빠르게 하면 벌들의 공격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차분히 현장을 이탈하시고, 현장에 있는 벌집이 있는 것도 절대로 자체적으로 제거하시지 마시고. 조상의 묘를 돌보려고 떠난 벌초기. 안전을 위해 독충에 대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벌초객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이 바빠 직접 벌초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벌초 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벌초 대행 서비스 업체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요한 산속은 풀 베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예초기를 메고 얼굴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무성이 자란 잡초를 베어냅니다. 이들은 후손이 아닌 벌초 대행 서비스 업체입니다. 산 입구부터 산소 주변까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 베어낸 잡초를 갈퀴로 걷어내고 잔풀 정리까지 마치고 나니 산소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대행업체에 벌초를 맡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뭐 한 10군데에서 15군데 하고 많이 할 때는 20군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30군데에서 한 50군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림조합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산림조합 벌초 대행 서비스로 벌초한 묘는 전국에 2만 5천여 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5% 늘었습니다.
이 벌초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직접 와서 산소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관리에 맡긴 사람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자식들이 다 멀리 나와 있거든요. 각 지역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벌초를 하시기에는 몸도 안 좋으시고 하고요. 이제 시간 맞춰서 매번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손을 빌리는 것보다 그 대행업체 하시는 분들 전문가 손을 맡기면 아무래도 더 깔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맡기거든요. 좋아요.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요. 우리만의 미풍양속인 벌초. 세월이 흘러 후손들의 벌초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풀만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묘들도 있습니다. 묘비조차 없어 연고를 찾지 못하거나 후손들이 찾지 않아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고가 없는 묘 실태를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묘지 1,500만 기 가운데 300만여 기가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묘 문화가 바뀌면서 무연고 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읍시 한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벌초가 잘 된 묘가 있는 반면에 이쪽을 보시면 후손들의 발길이 뚝 끊겨 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쪽을 보면은 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둥덕이 된 무연고 묘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연고 묘를 포함해 방치되고 있는 묘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35만 원 상당의 부지 사용료를 내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45년까지 조상의 묘를 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에 대한 관리는 후손들이 직접 해야 해 오랜 세월 후손들이 찾지 않는 묘는 무연고 묘와 상황이 다를 바 없습니다. 정읍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묘객이 자주 찾지 못하거나 또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도 일반 묘역과 다름없이 깔끔하게 연중 2회에 걸쳐 이 벌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뀌어가는 성묘 문화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무연고묘. 다가오는 추석 후손들이 찾아와야 할 그 자리엔 무성한 풀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당국인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를 달리는 뚜루드 DMZ 국제자전거 대회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180여 명의 선수들은 강원도 고성과 인제, 화천을 지나 경기도 연천, 김포, 인천 강화까지 총 50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합니다. 개막이 임박해지면서 주최 측의 움직임도 분주해집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리는 뚜루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30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뚜루드 DMZ 2019 국제 자전거 대회는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인천 강화도까지 총 510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총 구간이 31km가 연장됐고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 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도 새롭게 추가돼 더욱 흥미로운 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의 마음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난번에 그 카자흐스탄 외국 실업팀이 선수들이 워낙 잘 타다 보니 저희 한국 선수들이 좀 따라가게 벅찼는데 이번에 준비 많이 해서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 세계 유일 분당국의 접경지를 따라 달리는 흔치 않은 경험. 해외 선수들도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I feel really proud to be in this historic area and race here against the local teams. It'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세계 사이클 연맹의 국제 인증을 받은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청소년 자전거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평화 대행진을 같이 남북 간 협의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카자흐스탄, 미국, 핀란드 등 해외 16개 팀 140여 명과 국내 고등부 5개 팀 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헬로티비 지역 채널 25번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청도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A씨에게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승률 청도 군수에게 지난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 원을 건넸다며 허위 제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군수를 지원했지만 자신을 멀리해 소문을 냈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영남공고 이사장이 교원들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여교사에게 장학관 술 시중을 들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허모 이사장이 지난 2014년 9월 1일 이사장 취임 이후 2018년 4월까지 교직원들에게 특정한 노래방에 출석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자기 160여 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에게 도자기 사포질과 그림을 그리게 하고 운반하게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교원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8월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88.6으로 전달보다 3.8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4월 이후 넉 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3.9포인트가 낮습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복지시설 신청을 받습니다. 연구원은 20곳을 선정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실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입니다. 대구 양령시에 청년몰이 들어섭니다. 지역 최대 한약재 판매 시장인 양령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복합 청년몰을 꾸리게 됐습니다. 이번 청년몰에는 20여 개 점포가 입점해 한방 관련 기념품과 식음료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맘때 하늘이 정말 예쁩니다. 빚어놓은 듯 예쁜 구름 감상하기 좋은 계절이죠. 주말 나들이 하시기에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침 저녁 공기는 한층 더 선선해졌는데요. 낮에는 여전히 더운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주말인 31일 아침에 1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 그리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환절기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는데요. 일요일 저녁부터는 흐려져서 비가 내립니다. 가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다음 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잦게 있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불쾌지수 높은 편입니다. 짜증나는 사람 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냉방지수도 높은데요. 실내에는 강한 냉방 필요합니다. 식중독 지수도 여전히 높습니다. 식중독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